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10월 이제 본격적으로 장세가 시작되기 전에 중간중간에 자꾸 쉬어가는 월요일 연휴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10월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때문에 쭉 쉬시고 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장사가 이어지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상황에서 반도체주들 앞으로 어떻게 시장의 움직임을 끌고 나갈지 좀 전반적인 시장 진단과 함께 시장에 있는 악재들을 하나씩 또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천절 잘 보내셨어요? 지금 댓글에도 선생님 생신 축하드린다고 많이들 남겨주셨더라고요. 우리 프리티를 덤탱이를 씌웠습니다, 생일. 갑자기 얼굴이 홀쭉해졌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선생님께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또 생일 축하 말씀들 또 선생님께서 또 많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좀 시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오늘 시장 보면 계속 외국인 매수하잖아. 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간 건 아니에요. 최근에도 보면.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 움직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빠졌느냐 올랐느냐? 그래서 그 사이에 올랐으면 실적이 서플에 나와도 오히려 때리는 에너지가 있었을 거고, 그동안에는 삼성전자는 7을 떠는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근데 10.8조, 그러니까 11조라고 치죠.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됐고, 이제부터 4, 4분기는 이 가격대보다 무조건 높다. 실적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고 지금보단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해결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치포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중국의 그쪽에 반도체 하는 쪽을 뭐 제재를 가한다라는 외부 변수도 그대로고 그런데 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이제부터 전 10월 16일부터 리오프닝 주가 선택한 논리하고 똑같아요. 이제 황사 들어오고 공장 나왔던 게 가동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러면 제가 X축, Y축에 여기다가 호남석유화학,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똑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날짜 카운팅은 10월 16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황사 몰아오고 이제 중국이 뭐 이제 3년임 하고 이제 반도체 같은 거 공장 같은 거 돌릴 거다.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그동안 다 셧다운 막았던 거. 그리고 뭐 뉴스에는 오늘 같은 날 실적 쇼크에 그 다음에 또 미국이 또 한 방 물겼잖아요. 중국에다가 뭐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관없어. 중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근데 난 그거보다 11월 8일 날 바이든이 이기나 다른 쪽이 이기나 그거 볼 거고. 중간선거 때. 그러니까 지금 막 공격하는 건 그때 바이든 집은 다 이제 그 에너지는 다 죽는 에너지로 볼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중국이 우리를 때리면 안 돼. 중국이 우리를 때린다. 우리를 미국이 한 것처럼 제재를 한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시한 공장 뭐 폐쇄시키거나 뭐 딴지 걸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중국이 짱 같은 짓 안 할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차라리 미국 쪽에서 야 니네 중국에 투자하는 거 우리 뭐 반도체 이런 거 일정 부분 쓰지 않으면 안 돼. 뭐 투자해. 뭐 인플레 감축법 막 하고 그것처럼 중국도 야 니네 선택해. 우리야 미국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국의 전략은 꼬시는 전략으로 바꾸는 것 같아. 유화책으로?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너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진짜 셧다운 시켜버릴 거야. 그 대해서는 잘 알아서 잘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직까지는 내가 니네들 거 더 빌려다 더 써서 기술 특화하고 사람들 끌어들여서 더 반도체 굴게 해야 돼. 그러는데 아직도 1년 2년 필요해. 그 사이에 우리 니네들 미국 가는데 공장 있는데 2, 3년 걸리지. 그때까지 조금 유턴 전략이라든지 중국 에너지를 뭐라 그럴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용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시스템 반도체가 올라놓고 좀 쉬고 있지.
오늘 같은 날 코리아 서킷 심테 그동안 납복가다에서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제 그게 DDR 디램 쪽이거든. 이제 중국이 문 여는 순간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HY처럼 비트코인 올라가, 엔비디아 올라가, 그 다음에 가장 끔찍했던 점이 호남석유화학, 대한유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이게 삼성전자 SK. 그러니까 중국이 공장 재가동하면 중간재 쓰게 돼 있거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비 중에서 1순위가 반도체 석유 제품이야.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유화, 호남석유화학이야.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뭔지 알아? 뭘까요?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 그러니까 요번에 공포를 주고 바닥 친 날이 이제 9월 30일이야. 2130.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장이 아직도 불안하잖아. 그래도 지수는 2130에서 2230 정도, 230이니까 100포인트는 올려놨어. 네. 선물 14포인트 정도 올려놓고 지금 290에서 지금 대판 싸우고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1등 9월 30일 기준으로 오늘까지 1등 코스피 200 인덱스만 봐. 1등 뭐야? 금호석유. 2등 뭐야? LG 디스플레이. 3등, LG 에너지 솔루션. 4등 PI 첨단 소재. LG화학, 대우조선해양, SK 하이닉스 이런 게 들어와. DB하이텍도 있네요. 그렇지. 이게 뭐야? 반도체. 그렇지. 시스템. 차화정. 옛날에 얘기했죠. 차는 아직 차는 아니야. 아직 없고. 차는 화정. 없어. 화정이야, 화정. 아니 화학하고 그 다음에 정유는 없어. 그냥 그 중국 중간재 석유화학 부품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검색해서 갔고요. 중국 수출 비중, 저출 매출 100억 1등, 2등, 3등 넘은 반도체 1등, 석유화학 제품 2등. 오늘 그 순서대로 가는 거야. 반도체, 석유화학.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주가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SK하이닉스도 81,000원에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얼마 올랐냐면 91,000원이니까 이게 9%. 네. 9% 올랐어. 그리고 매매 주체별 동향을 한번 봐봐. 아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오늘도 소폭 마이너스 1,000원에서 마이너스 100원이야. 장중엔 플러스도 났지만 오늘 샀게 샀지. 연속사. 연속으로요? 9월 30일부터 5거래 연속 120만 매수가 주, 들어왔네요. 430만 주, 390만 주, 180만 주, 140만 주. 그러니까 오늘 실적 발표 이전부터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11조를 바닥 찍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오히려 지금 5거래 연속 매수가 들어온 거를 선생님 어떻게 나오든 지금이 바닥이야라고 판단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 외국인들이 지금은 싸라고. 그러니까 반도체 뭐 암만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재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까지 빠진 거 아니야. 이제는 어떤 시간이냐면 4, 4분기 실적은 지금보다 무조건 2조나 3조 높다. 응? 그리고 얘네들이 전략을 바꿨어. 근데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뭐고 해서 안 좋을 것 같다라고도 하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재고 조정으로 생산 좀 감축하고. 이제 그 전략으로 간다니까. 시간 벌고. 그래서 6만 원 무조건 가. 삼성전자. 6만 원까지는.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낙폭을 보였잖아요. 그럼 더 많이 가겠지. 더 많이 가는. 가겠지. 그러니까 한 요번에 바닥에서 21%가 98,000원이더라고. 98,000원에서 105,000원에 반을 팝시다. 요번에 98,000원에서 105,000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6만전자 올 때까지 가만 계시고 그때 갈 때 이제 뭐 신택이 됐던 코리아석 오늘은 이제 그쪽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DDR 디램 쪽 먼저 간 거는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야 다른 외국 기업 인수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손재주하고 막 따더라도 우리 거 좀 갖고 와라 해서 움직였던 AD 테크놀로지, SNS텍 이런 것들은 먼저 가서 좀 쉬고 있고 밑에 단에 납복가다주의 심텍 코리아 작년도에 더블 이상 갔던 것들이 움직이니까 IT가 응집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차량 반도체, 자율, 그 다음에 모빌리티, 사물형 인터넷 이게 로봇 이렇게 간 게 먼저
시도하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반도체 DDR, D램 요런 쪽, 모듈 쪽 요런 것들이 같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이거 확인이 13일이야. 13일? 10월 13일이요? 그 13일. CPI 발표되는. 그치. 그것만 도와주면 돼. 전번 거보다 낮게 나오면 돼. 근데 통계적으로는 9월 달에 형성된 유가 뭐 다른 것들 다 낮아. 전번 달 거보다 더 낮아. 근데 이제 아직까지 불확실한 게 주택 주택. 가격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미국 사이트 보면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요번에 가장 서프라이즈는 이제 7.9 보면 이건 무조건 100포인트 날아가는 거야. 반대 기술주가 급등하니까. 그럼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그러면 되겠죠? 이제 파월이 장면 입 싹 다 바꿔버려. 지금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속도 조절하겠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그렇게 떠드나 보자. 그러니까 지금의 변곡점이 이제 13일 날 결정이 나. 그때까지 나는 이 외국인들이 그걸 그러니까 두 가지 나쁜 시간이면 그때까지 올려놓고 나쁘게 나와서 그다음부터 폭탄. 그 마치 추석 전에 현대차 계약 같이. 그래도 6만 원은 가. 그래도? 근데 선생님 6만 원 올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산 사람들이 5만 원대에 6만 원 오면 또 이제 꺾일 것 같으니까 다 수익 실현 하지 않을까. 그래서 6만 원을 못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3천 원이니까 6만 원 가더라도 수익이 얼마야. 그러니까 나는 6만 원 간다는 얘기는 팔으라는 얘기야.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98,000원, 10만 5천 원 파시라는 얘기고. 거기서 더 간 수익률 얼마 안 돼. 바닥에서 벌써 15에서 20이면 이 목표 수익을 달성했어. 근데 그것을 에너지를 줬지. 그게 다른 종목 30, 50. 전에 7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삼성전자가 55,000원에서 62,000원, SK하이닉스가 86,000원에서 104,000원. 이 에너지 덕분에 네. 방산, 원전, 석유화학,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50%나 더블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야. 거기서 자금 에너지의 순환이 나와서 물이 지금 너무 낮아. 그러니까 물골 따라가는 거야. 그 물골의 에너지를 이러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이런 시가상위 종목에서 풀어줘야 돼. 유입되는 거 기대 못해.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나오면 중소형단의 IT가 3배, 5배 가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삼성전자 팔아갖고 코리아 서킷, 뭐 원익 IPS, 뭐 AD 테크노 이런 것들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연말까지. 그런 기시작점이 10월 13일과 16일. 그래서 나는 13일은 CPI, 16일은 뭐야? 16일 뭐야? 중국 시진핑. 3년임.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제 10월 말에 또 명동 한번 가보자. 11월 말에도 가보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방송하면서 중국 한번 가겠다, 명동 한번 가겠다 했는데 저희가 지나가면서 선생님하고 지금 중국어 같지 않아요? 지금 영어인데? 막 이러면서 막 길을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했어요. 근데 비율이 거의 뭐 10대 2? 그러니까 8대 2 정도지. 8대 2, 8대 2 정도였죠. 그래서 아직 중국 사람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16일부터 카운팅을 하자고. 근데 또 10월이 선생님 중국의 큰 연휴라서 사람들이 그때는 쉬니까 여행을 막 가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중국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시기 지나고 나서 올까요? 일할 텐데? 당연히 오지. 왜냐면 아직까지 봉쇄 법률이 안 바뀌었고 가장 여행할 때 중요. 가져와갖고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디 갇혀 있는 기간. 자가격리. 중국이 아직까지 그게. 중국이 아직 그래요? 우리는 없어가지고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일본도 풀리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도 순서가 딱 중요해. 리오프닝 하면 여행 업체부터 해야 돼. 지금 벌써 홈쇼핑에는 벌써 팔아. 여행 상품. 여행 상품 팔고 지금 벌써 쫙 당하면 골프 가시죠 일본. 막 와. 이제는 그러니까 상품이 먼저 팔리는 거야. 그럼 상품이 팔리면 가는 사람은 그럼 비행기 떠야지. 그렇죠. 비행기 떤 사람이 가갖고 물건 사지. 그럼 요 순서면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그 다음에 비행기가 그 다음. 응? 그 비행기 다음에는
화장품. 화장품은 너. 화장품은 아니에요? 화장품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은 안 써 이제는. 이제 CE 뷰티라고 해가지고 자국 산업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쪽은 많이 빠졌어도 다른 걸로 가야 돼. 거버넌스나 영상 뭐 다른 걸로 가야 되고 화장품보다는 카지노. 중국 사람들이 와니까 그래서 GKL. 롯데관광개발. 아 롯데관광개발이요? 어. 뭐 카지노는 GKL, 강원랜드. 근데 제주도 무비자 중국 관광객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려면 제주도를 가야 돼. 아 그거 확인해 보려면. 그래서 제주도 그 제주도를 내 제자가 있습니다. 걔 시킬게요. 아, 그래요? 좋네요. 그냥 롯데 큰 빌딩 있거든 카지노 있는 거기에 매달 가서 중국인들 보이냐 일본 사람 많이 보이냐 동남아 사람 많이 보이냐 이런 거 카운팅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거기 뭐 그러니까 단지들 다양한 거 관광 단지 그 중에 저도 롯데 뭐 그게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월드? 신화월드? 신화월드 말고 그 롯데 그 이름도 까먹었다. 그 롯데 큰 타워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데 항공 그 도심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우리가 앞서서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움직일 거야 라면서 칩셋 미디어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DB 하이텍 짚어봐야 되겠죠?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는 좀 많이 올랐는데 주가 자체는 사실 많이 빠졌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DB 하이텍은 DB 하이텍 니꼬로 차바이텍이다. DB 하이텍 이꼴 차바이오텍? 너 거버넌스 배우면서 내가 딱 얘기 던졌는데 이게 공부 안 했구나. 아유 알고 있죠. 제가 책을 내는데 이거 일단 그거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동부그룹이 김준기 회장님의 자제분이 이제 회장님인데 그 자제분 회장님의 부인이 차원영 씨입니다. 차원영 씨는 예, 차바이오텍의 두 번째 거야. 막내는 필리핀 재벌한테 결혼했고. 전에 한번 2018년 관리대상 나오고 뭐 전화사채에서 그때 판 사람. 그치. 그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 판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12,000원까지 박살이 났죠.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12,000원 박살 난 다음에 27,000원 갔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공부하다면 27,000원에서 왜 막히는지 딱 나올 거야. 그 계산하면 딱 나와. 그러면 차바이텍은 27,000원을 뚫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니? 축축축 날아가죠. 이제 매물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현대로템하고 비슷한 거야. 근데 선생님 물론 이제 DB 얘기지만 차바이오텍은 먼저 조금 하자면 지금 좀 관련된 이슈들 속에 더 녹여 들어가서 옛날에 적폐로 이렇게 돼서 문매를 맞았던 것처럼 또 이번에도 수사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건 벌써 1년 전에 나온 거 아니야. 대장동 다해서 막 불려가겠지. 그리고 책임지고 누구 어떤 분 또 법적 처벌 받겠지. 그럼 또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그 주가를 봤자 12,000원, 17,0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장동 문제는 예를 들어서 차보영원 그 분당지구 보면 그거 이권이 걸려 있을 거야. 거기서 그냥 뭐 짓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그때 성남시장 안 만났겠어. 그쵸. 그러니까 그 개념보다 오히려 이제는 뭘 보냐면 DB하이텍 그다음에 차원영 씨 그리고 DB그룹 내가 왜 DB하이텍을 계속 추적하라고 그러냐면 이 부인의 파워가 세진지 한번 보자고요. 안 팔라고 그러시거든. DB그룹을? DB하이텍을. 근데 DB그룹을 다 보면 똥단지 같이 DB하이텍 딱 하나 이렇게 있고 다 금융이야. 다 금융. 보험. 가장 이게 자동차 보험. 동부 자동차 보험. 뭐 생명. DB 손해보험. 손해보험. 이런 에너지거든. 거기에 DB하이텍. 근데 이걸 키우려고 그러면 나머지 있는 금융을 다 팔아. 이거 투자해도 모자라. 그러니까 결단을 할 거라고. 근데 얘가 캐시카우면은 안 파는 게 기업에는 이득이긴 하잖아요. 그렇지.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계속 수익을 벌어다 준다면. 근데 지금 문제는 요번에 왜 분할하려고 그러고 뭔가 왜 그런 해서 지금 현행법상 이걸 하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한
돈이 한 3조에서 5조 필요해. 그거 어디서 조달해? 분할하면 좋은데 지금 분할 거의 현행사에서는 국민연금도 다 거절하고 다 뜻대로 안 될 거고. 그럼 선생님 경영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순에서 51% 갖고 있고 49%를 이렇게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는 삼성이 또 원하진 않을 거야. 그게 뭔가 경영권 참여가 되려면 확보가 확실히 되는 게 그런데도 중요하니까. 지금 삼성그룹이 그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있거든. SNS 때 주주 보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몇 가지 있어. 먼저 관심은 그런 것들이 가겠지. 그런데 칩셋미디어나 SNS 그 사이즈가 달라. 그리고 삼성이 추가하는 거는 가장 사이즈가 크고 뭔가 확 끌고 올 수 있는 게 난 DB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3배 부르면 돼. 3배. 3배 하면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게 에너지가 어마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한번 노려봅시다. 노려보는 거야. 그러면 DBI 때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3배 더 가겠죠. 그러면 15만 원, 20만 원 갈 거야. 와우.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에 대한 가정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는 한 6, 7만 원 또 보이고. 그러니까 3, 4만 원대 사놓고 트레이딩은 6에서 8만 원, 전에 8만 4천 원까지였잖아. 여기서 트레이딩 하자고 연말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갈 때 여기도 같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다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앞으로 3년을 시장을 주도해.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 그 다음에 삼성이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 D램은 지금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이 하루에 한치 끝내지 않을 것 같고, 공정 짓는데 한 2, 3년 거의 3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는 유턴을 해갖고 평택이나 하는데도 전력 수급이나 뭐 해서 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재고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1년 정도는 감산이나 뭐 해갖고 좀 조절할 거고, 그러면서 중국을 눈치를 볼 거고, 요런 틈새를 분명히 1, 2년은 잡아보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다음 전략을 세울 때 그때 그런 불확실성에서도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내린 게 독자 기술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요새 보면 TSMC 너 기다려. 너 딸에 잡을 거야. 계속 타켓을 그렇게 잡았어. 그러려고 그러면 그거 관련된 회사들을 그렇지. 가지고 있어야 줍줍 해야지. 아니면 인재를 키우든지. 그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신호탄이 붙자 뛰는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나는 1년 후에 할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 하겠다고 그러잖아. 그럼 칼을 뽑았다는 얘기지.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11월 1일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러면 칼을 휘둘리는 게 이제 나오는 거지. 칼을 휘두르면 누군가는 자르고 막 그런 칼이에요? 누굴 TSMC 자르는 거지. 그냥 그걸 향한. 어. 왜냐면 제 생각에 이제 회장이 되면은 내부 그런 걸 좀 단속을 하면서 사업 방향을 조금 더 이쪽으로 밀고 저쪽을 축소시키고 이렇게 힘을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면 또 분명히 사업부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좋은 게 인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혁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르고 이거는 우리 애도 있어. 이부진 누님 거하고 삼성생명. 요새 알게 모르게 삼성생명하고 호텔신라가 모양이 갈 자리가 아닌데 한 명씩 가요. 이게 다 거버넌스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자를 꼈다는 얘기는 삼성그룹에도 거버넌스 구분이 이제 나올 것 같아. 이제 확실하게 삼성생명의 금융 지주를 만들어 갖고 이제 독립 시스템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이부진 아니 내 거 나 됐고 줘 이러면 이름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삼성생명 금융 지주 되냐? 아이 줘. 그건 우선주 갖고 보면 돼. 호재신라 우선주가 뛰면 조다. 우선주 갖고 보면 돼. 컨서님 어느 쪽에 더 베팅하시나요? 몰라. 그거는 어떻게 알아. 둘이 대판 싸우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중재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속에서. 그럼 혹시 뭐 뉴스에서 뭐 이게 삼성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또 우리 관심 있게 보긴 해야 되겠네요. 계속 추적하면서. 아니, 그건 뉴스에서만 듣고 벌써 그쪽에 하는 집사들한테 선을 대놨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분들 우리 이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떤 법무법인
어떤 변호사, 그럼 변호사에서 중심보다는 그 물어다 주는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우영우 그 대표 있을 때 그 심부름꾼들. 그 물어주는 직원분들. 변호사님들이시지. 네, 직원분들, 그 분들, 팀들. 그분들이 근데 그분 요번에 그 헛다리 집었어. 실적 발표에 잘못 알려주셨잖아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갖고 11일 날로 오늘 발표했잖니. 그러다가 오늘 뭐라 그랬어.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미안. 너 그래서 정보 제대로 안 물어보면 너 혼난다 그랬어. 근데 그분들도 내부적으로 뭔가 빠르게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한 라인으로만 들었으면 모르는데 한 3라인으로 들었어. 그래서 진짜 얘는 뭐 내부적으로 뭐가 있나 했어. 그랬더니 오늘 확 발표한 것도 타이밍을 잰 건가? 우리 다음 주를 난 기대할래 그래서. 시장에 갈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뭘 기대하실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님 발표. 나 부자 뛰는 걸 발표하는 거? 아니 그 신문에 넘겨갖고 11월. 그거 인수합병 할 거? 뭔가 넌지시 언론 플레이를 하나 볼래. 요새 알게 모르게 그 신문 뒤지다 보면 롯데그룹 신도미 회장님이나 요새 자주 등장하는 꼭 거버넌스 전에는 신문에서 뚱딴지 같은 기사들이 열심히 뜨십니다. 뭘 인수했습니다. 신동민의 리더십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치. 무슨 특집. 네. 그리고 뭐 베트남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인수하겠습니다. 요새 뭐 롯데건설이 또 뭘 하나 또 자꾸 뭘 갖고 와. 이런 뉴스들이 왜 요 타임에 빈도수 있게 나오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 조성하는 거죠. 그렇지. 눈에 콩가부시게끔 하나 보면 A, 하나 얘네들 그러다 어느 날 주가도 이렇게 가. 진짜가 보다 이렇게. 그게 되는지 지켜보자. 그리고 우리가 롯데 지주 봐봐. 롯데 지주 이렇게 딱 보면 요게 25,600원에서 네. 41,600원까지 갔어. 어떤 분이 4만 원대 잘 팔았대. 어디서 사냐? 알아서 하셔야지. 그런데 우리 4등분이 이거 반이 33,000원이야. 네. 75%가 지금이야. 37,000원. 요게 딱 120일이야. 지금이? 지금 가격 괜찮은데요? 지금도 그러면 매수. 팔았으면 요 부근에서 귀신같이 살 타이밍 이러다가 여기서 10에서 탁 튀어 오르면 그냥 판 꼴만 돼. 그러니까 어느 선 넘으면 사든지 알아서 요 점 맞추 생각하지 말고 판 거 10%라도 물량 늘릴 수 있잖아. 그럼 사놓으세요. 그리고 다음은 6, 7만 원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파도 타기 아니야? 롯데 지주 호텔 롯데 이게 지금 이쪽에도 또 집사가 있어. 내가 하는 역할은 그런 거 조사시키거나 그 인맥들 조성해서 이게 옛날에 그 월요팀 이런 어떤 이 바닥에서 이제 이거는 일선 영업직들이 아니야. 법인이나 자산 운용이나 이런 쪽 펀드나 뭐 아니면 이런 거를 뭐라 그럴까 집중하는 회사에 우리가 소위 하면 따까리 조직이라고 그러거든. 집사 조직. 그러니까 심부름꾼 조직. 뒷일을 봐주시는 조직. 근데 거기서 정보가 다 새. 그러니까 회장님 운전기사, 회장님 가방 못지들 이런 분들 속에서 툭툭 던지는 단어들 모아하는 데에서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 어느 분 만나신구나 이게 뭐하구나 얼굴 딱 빛보면 이게 잘 됐구나 이게 또 뭔가 사단이 났구나 다 느껴지잖아. 그런 것들 같이 요새 삼성그룹은 10월 15일부터 창립 기념일까지 우리 속보 나오나 한번 보자고. 속보. 그게 나는 한국 기업 되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회장 취임 전에 뭔가를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킬 것 같긴 해요. 근데 외국 기업보다는 한국 기업일 가능성이 큰 이유는 해외적인 상황에서 반도체 독과점법도 있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커지는 거를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내부 기업, 국내 기업 위주로
M&A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고 왜 참고해 그러냐면 주시기 바랍니다. ARM 뭐 신문에서 인수한다고 내가 아니 못해요라고 그랬잖아. ARM 자회사에 ARM 차이나가 있어. 이게 벌써 중국이 점령했거든. 그래서 이 뜻대로 못하고 손정희 회장이 지금 한 30조 마이너스 터진 게 있어. 비전 펀드 그 거기 투자한 것 중에. 그래서 그게 인도 회사야. 그러니까 이거 메꾸려면 삼성그룹한테 지분 인수를 요구했을 거야. ARM을 요 정도 받아줘. 근데 삼성 입장에서 봐. 지분 인수해도 뭘 할 게 없어. 의사결정은 중국 애들이 다 하거나 갖다 얘기해서 돈만 묶이는 꼴이 되고 뭐 뽑을 게 없네. 근데 큰 돈이 또 미국 투자해야 돼. 선택하겠냐? 안 하지.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 그리고 전략적 제휴를 자꾸 요구해도 안 하실 거다. 그 돈이 있으면 인재 키우거나 한국 키우거나 구조조정한다. 지금 그 전략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회자 뛸 때, 부자 뛸 때 그냥 슬그머리 뛰지는 않으실 것 같아. 회자 뛰면 큰일 나요. 부회장에서 회자 뛰면 부장 되는 거죠. 그거 큰일 나. 그러네. 부를 떼야 돼요. 회를 띄면 큰일 나요. 알았어. 부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꼭 회를 다시는 걸로 예. 알았어. 그거 벌써 보이지 않게 선침에 삼성하면 항상 뒷거래나 집사했던 외국계 그 기관이 있어. 모간 스탠이야. 그런 것들 옛날에 다 요새 모간 스탠리가 우리 시장 전략 바꾼 거 봐. 이제 사래. 한국 시장 매력적이라고 싸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나는 그 시장의 징후 같아. 그런 것들.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9월 30일부터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돌아온 외국인. 그러면 16일까지 이게 폭탄인지 추세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하다가 언제 바뀌는 줄 아냐? 할 때. 할 때는 6만 원 뚫어서 이게 7자가 보일 때. 그럼 이제 7만 전화 가나 봐. 그러면 이제는 6만 5천 7만 할 때 이제 10만 전자 간다 하고 뭐 그때 이미 그거는 이제 소부장 이쪽 관련된 벌써 바닥에 30에서 40% 다 오를 때. 그럴 때 이제 모양 그래프가 좋아지거든. 그때 이제 진짜입니다 떠들 거라고. 지금부터 9월 말부터 하십시오. 오죽하면 SK하이닉스 7자 나오니까 팔겠다는 사람 말려갖고 팔려면 9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 파십시오. 그건 고마워하시겠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기아 손절하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7만 깼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파생 구조 모르면 이해를 못 하셔. 앞에 추석 전에 와 기아 산다 8만 그때는 팔아야 돼. 왜? 이거 올려놓고 내가 죽일 것 같았거든. 다음 시장 죽일 때 삼성전자는 너무 죽여놨고 그럼 다음 죽일 게 엔솔 아니면 50만 원대 엔솔을 45만 원까지 죽였잖아.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 죽이면 사람들이 제일 놀랄 거거든. 그런데 또 칩부하고 이게 뜻대로 그러면 더 사람들이 비관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런 걸 때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 파생의 롱숏은 이걸 구조화시킨 애들은 심리전에 능해. 언론 플레이도 능하고. 그래갖고 그 전략이 나와서 7을 깨는 순간에 탁 튀는 거 보십니까? 근데 문제는 8만 원이죠. 그쪽은. 기아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가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칩보에서 그 독소 조항이 풀려야지. 그거는 근데 이거는 기아, 현대차면 인플레 감축 법안의 영향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인플레 감축법이 나가리가 돼야지. 근데 바이든은 절대 그거를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럼 중간 선거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2월 8일 기다리다. 말보다 행동이 더 빨라. 그렇게 되기를. 알겠습니다. 역시 뭐 경제라는 게 정치랑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우리 그러면 이제 선생님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카카오그룹주 얘기 좀 해볼까요? 근데 너무 많이 빠져요. 너무 많이 빠져.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도 빠져요. 근데
카카오를 제하고는 난 아직도 아니야. 게임도 아직 안 보이고. 카카오페이 지금 애플페이 보이잖아. 애플페이 나오니까 카카오페이 더 빠지잖아. 그리고 또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참여한 게 카카오페이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소식 자체도 또 악재가 되면서 그리고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도 같이 두들겨 맞죠. 카카오 네이버가 전 정부에 가장 수혜받았던 기업이고 기업 분할하고 우리 퉁하면 무슨 따상 따따상 해가지고